이 보따리를 푸는 순간 한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통곡했습니다. 대체 그 낡은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기에 그녀는 그토록 울부짖었던 것일까요?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달은 보이지 않았고 하늘에서는 눈발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바람은 사람의 숨을 얼릴 듯 차가웠습니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밤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이씨 가문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아니, 끌려 나왔습니다. 남편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온 여인의 이름은 명이었습니다. 저고리는 제대로 여며지지 않았고 머리는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명희는 비틀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인들, 친척들, 그리고 멀리서 구경하는 이웃들까지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눈발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눈은 명희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것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털어낼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안의 비밀을 팔아넘긴 자가 바로 여기 서 있소. 누군가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글씨가 누구 것이오?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하시오. 목소리가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명희는 입을 열려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당 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이었습니다. 명희는 그쪽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눈 위에 찍혔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에 희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라면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불을 지폈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약재를 다듬고 시어머니의 발을 주물렀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로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명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 앞을 가로질러 시아버지 곁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명희의 존재는 마치 없는 것처럼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처분하시지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명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 지팡이 소리, 그리고 다시 닫히는 안방문.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명희의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으로 이 집을 나가시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명희는 그제야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것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눈이 닿았습니다. 녹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섰습니다. 명희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사랑채로 불려갔습니다. 밤새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다리로 사랑채 앞에 섰습니다. 안에는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몇몇 친척 어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상 위에는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표지에 붉은 끈으로 묶인 장부였습니다. 이리 와서 보시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약재 이름들, 분량들, 조제법들, 인삼, 숙지황, 백출, 복령, 하나하나 정확한 무게와 비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씨가 누구 것이오? 명희는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는 분명 자신의 필체와 닮아 있었습니다. 회계 모양, 글자의 크기, 심지어 점을 찍는 방식까지. 하지만 자신이 쓴 기억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장부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이 집안 여자들 중 글을 아는 자는 그대뿐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명희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비방이 밖으로 새어나갔소. 우리 집안 약방의 비밀 처방이 다른 의원의 손에 들어갔단 말이오. 한 친척 어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의원은 이 비방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하오. 우리 집안의 이름을 걸고 약을 팔았단 말이오.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대가 친정에 돈을 보낼 때마다 이상하다 생각했소. 어디서 그 돈이 났는지. 바느질로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명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친정에 보낸 돈은 바느질로 번 것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지은 옷들, 수놓은 보자기들,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바늘을 잡고 일했습니다. 그것을 팔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돈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오. 시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명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인도 있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약방에서 일하던 춘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장부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소? 예, 보았습니다. 춘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명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시아버지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온 것이 아니라 끌려왔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혼자 남겨졌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장부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약방 비방을 훔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명희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인들이 속삭이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명희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님, 명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어머님, 명희는 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님께 불효한 적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폈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에 들고자 했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 한들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념, 냉정함,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단호함.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팡이 소리도 함께 멀어졌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방 안으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명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명희는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했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밥 한 그릇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밥이었습니다. 명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방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명희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숙이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명희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어나지 마라.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와 명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나 가지고 가거라. 명희는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해지고 낡은 보따리였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듯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방문을 나가기 전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나가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명희는 보따리를 안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모든 것이 차가웠습니다. 명희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속옷 2벌, 버선 1켤레, 그리고 작은 주머니 하나. 주머니를 열자 은전 몇 잎이 나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명희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자신이 수놓은 보자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장롱 안에는 자신이 지은 옷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희는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등에 메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마당에 나왔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일을 했습니다. 명희를 보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안방 창문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명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명희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명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명희를 보았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가 많았고 나무 뿌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보따리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명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짐승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명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명희는 작은 움막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와 짚으로 엮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누군가 산에 올 때 쉬어가는 곳인 듯 했습니다. 명희는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막아주었습니다. 명희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곳에서 명희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움막 안을 채웠습니다. 보따리가 보였습니다. 명희는 보따리를 다시 풀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속옷 벗은 은전. 그리고 그 아래 뭔가가 더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 명희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작고 빼곡한 글씨. 달빛에 비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약재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제법, 인삼, 숙지왕, 백출, 복령. 각 약재의 분량과 다리는 방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명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약방 비방이었습니다. 진짜 비방이었습니다. 원본이었습니다.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따리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시어머니가 넣은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지만 명희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종이 뒤에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명희는 뒤집어 보았습니다. 살아난 거라. 이것으로 살아난 거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 글씨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명희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무엇인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방. 그리고 운전. 많지 않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명희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디로 갈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희는 움막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보따리 옆에 놓인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밝은 빛에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젯밤에는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여백의 작은 글씨로 더 적혀 있었습니다. 북쪽 고을 약방거리에 박노인이 있다. 이 비방을 보이면 도움을 받을 것이다. 명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노인.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난 의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희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은전을 세어보았습니다. 열량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북쪽 고을까지 가는 데는 충분할 것입니다. 움막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습니다. 명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을 피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 길에 나왔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명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신발이 닳아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주막에 들러 밥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밥과 된장국이었습니다. 은전 한 냥을 냈습니다. 주막 주인이 명희를 흘게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다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곳에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걸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북쪽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고을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열려 있었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약방거리가 어디냐고. 박노인 의원을 아느냐고. 한 노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쪽 골목 끝에 있다고. 푸른 천을 단 집이라고. 명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천이 보였습니다. 약방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명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희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명희는 가슴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종이를 받아 펼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박노인은 오래도록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명희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셨습니다.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이를 보았습니다. 이씨 가문의 비방이요. 오래된 것이요. 예. 그런데 왜 그대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명희를 찬찬히 보았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먼지 묻은 얼굴, 그리고 떨리는 손. 앉으시오.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말해보시오. 무슨 일이 있었소? 명희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누명을 쓴 일, 집에서 쫓겨난 일, 보따리에서 비방을 발견한 일.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명희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왔소? 예. 비방에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인을 찾아가라고. 박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뒷면을 보았습니다. 이 글씨는 이씨 가문 어른의 글씨요. 내가 아오. 시어머니십니다. 그분이 그대에게 이것을 준 이유를 아시오?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을 쫓아내면서 이런 것을 주었는지.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명희 앞에 놓았습니다. 마시시오. 길이 멀었을 것이오. 명희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 비방은 이씨 가문의 비밀이오. 대대로 내려온 것이지요. 나도 젊은 시절 그 집안과 인연이 있어 알고 있어.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비방의 일부가 유실되었소. 완전한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박노인은 종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완전하오. 모든 것이 적혀 있어. 명희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다니. 그분은 그대에게 살 길을 준 것이오.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비방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리고 그것으로 그대도 살 수 있을 것이요. 명희는 박노인을 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우면 돼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곳에 머물며 배우시오. 내가 가르쳐 주겠소. 명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뒤편에 작은 방이 있소. 거기서 지내시오.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겠소. 명희는 절을 했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명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첫날은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약방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약재 단지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박노인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환자를 보고 약을 지었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이 명희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시오. 명희는 박노인 옆에 섰습니다. 앞에는 여러 약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인삼입니다. 그렇소. 이것은 당귀입니다. 명희는 시댁에서 본 것들이었습니다.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약재의 성질, 효능, 사용법. 명희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날마다 배웠습니다. 약재를 다듬는 법, 무게를 재는 법, 불 조절하는 법. 하나하나 손에 익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이제 간단한 약을 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두통약. 박노인이 옆에서 지켜보며 고쳐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약방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나고 기침을 했습니다. 박노인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희를 불렀습니다. 비방을 보시오. 열을 내리는 처방이 있을 것이오. 명희는 비방을 펼쳐 찾아보았습니다.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처방이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어보시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집었습니다. 무게를 재고 다렸습니다. 박노인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하루에 3번 식후에 들이십시오.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사흘 후 여인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건강해 보였습니다. 열도 내렸고 기침도 멎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이가 나았습니다. 여인이 절을 했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그 후로 환자가 늘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박노인 약방에 실력 있는 여의원이 있다고. 명희의 손을 거친 약이 잘 듣는다고. 명희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약을 짓고 환자를 보고 비방을 연구했습니다. 손에서 약재 냄새가 배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이제 혼자서도 약방을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의원이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그대의 노력이요. 명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명희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의문과 억울함.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 명희는 비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살아난 거라.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을.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명희는 이제 이름난 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의 약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박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어디로 가려 하시오? 고향으로 갑니다. 끝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박노인은 명희를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오. 하지만 혼자 가지는 마시오. 박노인은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관아의 사또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도움이 될 것이오. 명희는 편지를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고향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명희는 곧장 관아로 갔습니다. 사또가 명희를 불러들였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명희를 보았습니다. 박노인께서 추천하신 의원이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어? 3년 전 제가 이 고을 이씨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약방 비방을 훔쳤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명희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진짜 비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3년 동안 모은 것입니다. 그 종이에는 이씨 가문 약방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희가 쫓겨난 후의 기록, 비방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진짜 범인의 흔적. 사또는 종이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씨 가문을 불러오시오. 사또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씨 가문 사람들도 왔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그날 밤 증인으로 섰던 춘씨까지. 명희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들어보시오. 명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 누명 그리고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진 비방은 진품입니다. 하지만 제게 누명을 씌울 때 사용된 장부는 조작된 것입니다. 명희는 두 종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글씨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 장부를 누가 만들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사또는 이씨 가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답하시오. 이 장부는 누가 작성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춘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소? 춘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명희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사또가 물었습니다. 춘식이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빚이 있으셨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 그것을 갚기 위해 비방을 팔았고 죄를 마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한 노파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관아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사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약해져 있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시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희를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내가 며느리를 쫓아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죄를 지었다고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앉으시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내면서 비방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살아남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희를 다시 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습니까? 사또가 물었습니다. 죽은 척했습니다. 집을 떠나 멀리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원이 되었다는 것을, 살아남았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온다는 것을. 그래서 나도 왔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러.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 가문의 도련님은 사기와 위증의 죄로 처벌할 것이오. 하인 춘식도 공범으로 처벌하겠소. 그리고 명의를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억울함은 풀렸소.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소. 명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명희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명희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를까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명희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명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으로, 자신의 약방이 있는 곳으로,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이 겨울밤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오래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줄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